또치 감독님, 네. 야, 여기 있는 물건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아, 이거 알죠. 뭔데요? 이게 저희 DCT 미션이라고. 와, 딱 보고 아시네, 이제. 예, 또치 감독님께서 방금 알려주신 대로 여기에 보이는 이 물건은 전륜 베이스의 건식 DCT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네네. 더블 클러치 트랜스 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치는 클러치 2개예요? 예, 클러치가 2개고 네. 기어 축도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 네. 클러치 케이스가 되겠고요. 네. 아, 여기 있는 부분이 기어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기어 액추에이터. 네. 자, 기어 액추에이터에 하는 역할은 사람의 손의 역할입니다. 손으로 기어 1단, 2단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네. 그 자동 변속기처럼 레바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 변속기로 레바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니비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아, 아까 그거 PN. 예. 여기 신호를 운전자가 어떤 신호에 놓았는지를 와이어를 타고 옆에 있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니트, TCU라고 줄여서 네네. TCU 안으로 신호가 들어가면 TCU가 운전자가 드라이브를 넣었구나, 후진을 넣었구나. 그러면 기어를 넣어야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이 와이어를 타고 명령을 주게 되면 네. 기어를 1단 넣을 것인지 2단 넣을 것인지 후진을 넣을 것인지 얘가 신호 주는 대로 기어를 변속을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7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1단부터 7단, 그 다음에 후진까지 얘가 기어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크러치도 발로 밟는 크러치도 없다 그랬죠? 네네. 자, 그럼 크러치는 어떻게 제어하느냐? 네. 발로 밟는 게 없으니까. 네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 보이는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클러치 액추에이터예요. 아. 예, 발로 밟는 페달이 없어지고요. 네. 얘가 자동으로 변속기의 신호에 의해서 크러치를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하는데 예, 크러치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네네. 예, 여기가 프라이휠 부분입니다. 플라이휠. 프라이휠 부분이고 안쪽에가 이제 클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엔진하고 붙는 쪽이죠? 그렇죠. 얘가 엔진하고 조립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내부의 단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와, 이게 이제 DCT 미션의 부품 해체한 부품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무겁죠. 여기에 이제 프라이휠입니다. 아, 이게. 예. 진짜 무겁네. 프라이휠이 하는 역할은 엔진의 회전력이 폭발할 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엔진의 회전력이 좀 불규칙적으로 펑펑펑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어떤 진동이 올 수 있겠죠. 그 진동을 프라이휠이 댐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 회전력을 좀 흡수를 해주는 것이죠. 관성력을 주고. 네. 여기에 프라이휠이 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클러치가 네.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엔진은 돌아가고 있죠. 네. 요 클러치 안에 요 클러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그냥 돌기만 합니다. 네. 동력 전달이 안 되고 있겠죠. 네. 그러다가 클러치가 붙고 기어가 들어가게 되면 네. 예, 그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요게 이거 되게 무겁습니다. 그죠? 네. 요게 그 듀얼 클러치입니다. 네. 자, 요게 이제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이 여기 한 군데 눌리고 네. 여기 한 군데 눌리고 그래서 두 개라서 듀얼이에요? 그 듀얼 클러치죠. 아. 누르는 부분. 여기 안에 보시면 네. 여기 보이는 것이 네. 클러치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좀 작은 게 짝수단 클러치고요. 네. 이 앞부분에 좀 큰 게 홀수단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 클러치가 두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요게요? 예, 붙을 때는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거고 네. 떨어지면 엔진의 동력이 그쵸.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축이 끼워지겠죠. 네. 저희 자동 미션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자동 미션 할 때는 이제 토크 컨버터죠. 그래서 네. 듀얼 클러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내부에 케이스를 열게 되면 이게 엄청 많네요. 예,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기어가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어가 뭐 1단부터 7단까지, 후진까지 이 각 기어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수동 변속기니까 이게 완전히 다 기어로 해서 동력이
이 타이어까지 그럼 1단일 전달이 때는 되죠. 어떻게 들고 2단일 때 어떻게 들고? 이 기어가 이제 클러치 이제 이거를 슬리브라고 하는데요. 네. 이 슬리브가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기어를 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클러치 액추에이터가 네. 여기 클러치 포크를 네. 이제 이렇게 좀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끼워져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요 클러치 포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또 아래로 내려가서 밑에 걸 움직여주고. 네. 그러니까 요런 움직임에 의해서 기어가 취합이 되고 빠지고 합니다. 그죠? 클러치 슬리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기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요 포크가 네. 여기 끼워져서 요 클러치 슬리브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죠. 요 놈을 누가 움직이냐? 여기 기어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 것이죠. 외부에 박혀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냐? 클러치 액추에이터죠. 네. 사람의 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 발 역할. 예. 여기에 지금 클러치 이 릴리스가 없어서 그러는데 얘가 클러치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1단일 때는 이게 하나만, 아니, 두 개, 하나는 안 돌 수도 있나요? 이게 돌아는 가는데요. 축이 돌아는 가는데 이제 기어가 이렇게 취합이 돼줘야만이 예, 회전력이 전달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껍데기만 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취합이 되면 같이 도는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기업 취합인데 얘만 그냥 공전하고 있다가 얘 기어비를 원할 때는 요 그렇지 기어를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겠죠. 그럼 얘가 돌면 축이 돌아서 이쪽 축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홀수단 기어, 이게 짝수단 기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 주축이 되겠습니다. 수동 미션하고의 차이점은 이 사람, 이것들. 예. 이거 유무의 차이가 가장 크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DCT의 가장 핵심은 네. 클러치 액추에이터와 요 기어 액추에이터가 자동 변속기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 얘가 기어 액추에이터는 사람의 손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 클러치 액추에이터는 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에 비해서 고장은 많이 나나요? 수동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런 전자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뭐 수동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기어가 파손되거나 이 정도의 고장이지만 이 DCT에서는 이 정기적인 고장이 포함이 되고 여기 세부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명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마모로 인해서. 자, 그리고 이 DCT 변속기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DCT 이게 만약 건식이면 뭐 오일도 안 들어가고. 예. 자, 요 수동 변속기라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 크러치가 있죠. 네네. 요 크러치가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수명이 달라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르막길을 네. 서행을 할 때 네. 악셀 페달을 아주 약하게 밟고 앞에 있는 차가 오토미션이다.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오토미션이 아니죠. 네네. 수동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살살살 갈 때는 반크러치 상태거든요. 네네. 이거를 오래 쓰게 되면 크러치가 계속 슬립하면서 가면서 그렇겠네요. 오토미션은 오일이 있어서 슬립을 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요거는 크러치, 마찰 크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러치가 계속 슬립을 하다 보면 열을 받아요. 열을 받게 되면 계기판에 과열 경고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운행을 하시게 되면 크러치를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럼 크러치가 붙지 않으면 차가 전진 후진이 안 되죠. 네.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네. 서서 식을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운행하시다가 이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깜놀라시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차가 많이 막히는 도로 구간이나 백화점 지하 5층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동안 막혔을 때. 굉장히 막혔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앞차가 아주 서행을 할 때는 좀 서서 기다리시다가 일정 거리가 떨어지면 다시 따라 올라가고 예, 그 사이에 끼어들 차는 없기 때문에 네네. 굳이 딱 붙어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반클러치 상태로 너무 많이 주행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반크러치를 안 썼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차는 살살살 악셀 페달을 딱 밟지 않고 차가 갈 듯 말 듯 하면
반크러치 상태거든요. 그거 느낌으로 알 수도 있죠, 사실.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여성 운전자들이나 네. 이 DCT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5톤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굉장히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네.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고지대에 살고 주차하기가 힘든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오토가 좀 편리하고요. DCT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주차를 하다 보면 과열 경고등이 본의 아니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열 경고등은 고장이 아니거든요.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과열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잠깐만 차 안에서 쉬면 됩니다. 아, 이거 좋은 팁입니다. 아마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자동 변속기 오일하고 수동 변속기 오일은 또 완전히 틀립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은 일정 유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오일이 굉장히 좀 좋은 오일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어 점도에 따라서 기어 소음이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도도 이제 순정품 쓰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동 같은 경우는 이 기어가 파손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간혹 기어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 싱크로나이즈, 네. 요 싱크로나이저라는 부분 장치가 네. 있는데 요 놈이 이제 기어 변속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달아요. 그러면 기어가 들어갈 때 좀 끄덕거리거나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려면은 좀 많은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예, 변속기를 분해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의 고장 안 나더라고요. 예, 주로 고장이 나면 이제 클러치나 클러치 액추에이터나 기어 액추에이터 이런 데 있어서 뭐 접촉 불량이나 조금 달아서 기어가 잘 변속이 안 된다든지 예, 그렇게 나고요. 그럼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는 네. 전자 쪽, 전기 쪽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 이제 경고등이 뜨거나 변속이 안 되거나 출발이 안 되거나 전후진이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소음이 많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진만 안 되는 경우는 없죠. 후진만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후진 그게 안 됐을 때. 자, DCT 같은 경우에는 그 짝수당 크러치하고 홀수당 크러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홀수당 크러치 같으면 1357단. 네네. 그 다음에 짝수당 같은 경우에는 246R단. 네. 예, 근데 246R단에 해당하는 크러치, 네. 액추에이터나 기어 액추에이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짝수단 변속을 스탑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246R단이 변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홀수단은 고장이 안 났다. 그러면 홀수단만으로 1357까지만 변속이 되겠죠. 그럼 1단으로 달리다가 2단 넘어가는 게 아니라 3단. 바로 3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fail safe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짝수단 크러치 쪽에 고장이 나면 후진이 안 돼요. 대신 246 후진은 그러면 운이 좋은 고장은 홀수단 크러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쪽에 후진만 246R이 되니까 출발부터 2단. 다 되겠네요. 예, 2단부터 R단까지 되는데 근데 그게 고장 났던 것도 느낌으로 알 수는 있겠네요. 예민한 분들은,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일단은 계기판에 네. 변속단 표시 자체가 아, 예,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갈 때마다 약간의 이제 힘 딸림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울컥거림도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네. 오일 변속기 오일 교환 주기는 요 수동은 기어 오일이라 그러죠, 그냥. 네. 점도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얘는 뭐 오일이 뭐 아까 타거나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면 이놈도 이제 기어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기어 치형이 따름으로 인해서 오일이 조금 점도가 세지긴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변속기 오일을 빼서 한번 교환하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교환 오일이 들어갑니다. 예, 요즘 차들은 오토미션도 그렇고 수동 변속기도 그렇고. 그래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 오일이 없어도 변속은 되는데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열을 많이 받아서 소착이 되거나 타버링 베어링들이 견디지를 못하죠. 베어링에는 이제 윤활이 돼야 되니까 네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어비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십시오. 기어비에 대해서는 네. 따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기어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기어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기어가 하나가 이제 엔진에서 나오는 주축의 기어, 네. 그다음 이것이 이제 출력에 나가는 기어. 요 기어 이빨수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력이고 엔진이고. 엔진이 회전할 때
그 엔진의 회전력을 그대로 크러치를 통해서 돌아가는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이 그대로 바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축에 의해서 다른 이제 출력축이 하나가 더 붙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기어비가 만들어지는데, 기어비라고 하면 입력축과 출력축의 기어 이빨의 수입니다. 이빨 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놈이 크고 요놈이 작죠. 그러면 얘가 기어 이빨이 20개다. 그럼 얘가 기어 이빨이 40개다.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자, 요 기어가 두 개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자,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요. 지금 입력 기어보다 출력 기어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느리죠. 자, 그러면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릴 때 얘가 두 바퀴 돌 동안 얘는 한 바퀴 돌죠. 그럼 기어비는 2대1이 된 기어비가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한 2단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기어비라고 나와서 기어비가 뭐 3, 소수점인데 소수점 띄고 3, 2,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3속에는 이제 1대1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엔진 회전수가 3배예요, 3배.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3배이고, 그 다음에 출력 기어단은 이제 엔진이 3바퀴 돌 때, 바퀴는 한 바퀴 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3000rpm으로 돈다. 그러면 이제 출력 기어는 이제 1000rpm으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어비는 이제 3대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어비, 만약에 이제 2대2,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2000rpm으로 돌 때, 출력 쪽 기어는 이제 1000rpm으로 도는 것이죠. 2대1이 되겠죠. 근데 이제 1000rpm으로 사실 엔진이 2000으로 돌고, 출력 기어가 1000rpm으로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파이널 기어비라고 있어요. 최종 감속비라고. 여기서 아까 한 번 더 감속이 돼서 최종적으로 바퀴로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속 기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굉장히 빨리 돌죠. 두 바퀴 돌 동안 얘는 한 바퀴 도니까 천천히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저단 기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단 기어로 가게 되면 얘가 한 바퀴 돌죠. 그럼 얘가 40개고 얘가 20개다. 그럼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몇 바퀴 돈다? 두 바퀴 돈다. 그러니까 엔진이 한 바퀴 돌 때 출력은 두 바퀴 돈다. 그럼 이거는 이제 0.5대 1이 되는 거죠. 0.5대 1. 그러니까 얘가 얘가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어를 뭐 1단부터 6단까지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그 기어의 엔진이 회전되는 회전수와 그 다음에 그 바퀴 쪽으로 가는 기어의 회전수의 이빨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기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비는 뭐 요 정도로. 그래서 자전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전거 오르막 올라갈 때 저단 기어 넣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고단 기어 넣으면 못 올라가요.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오르막 올라갈 때 짐 많이 싣고 오르막 올라갈 때 1단으로 출발했는데 5단으로 가면 못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큰 기어로 작은 기어를 돌려야 되잖아요. 작은 기어를 돌리는데 여기 작은 기어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실어져요. 이 고속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하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하가 여기에 전달돼 이 기어도 잘 못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기어를 가지고 큰 기어를 돌릴 때가 바로 저단 기어가 되겠고, 큰 기어가 작은 기어를 돌릴 때는 이제 고단 기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 강의, 오늘 들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엔진보다 훨씬 어렵고 서스펜션보다도 어려웠는데, 어려운 거 쉽게 해주시느라고. 아니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사전에 한 3박 4일은 연구하고 왔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저희한테 첫화 서스펜션하고 미션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선선익 선생님이 이번 편으로 어떻게든 공식적으로는 끝이죠. 네, 그렇죠. 저랑은 이제 또 비공식적으로 술도 하시고 또 차에 대한 얘기도 가끔 또 하실 텐데, 시청자분들한테는 우선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안 인사하고 가야 돼요. 아, 그거 아니고? 예. 인사는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전 국민 모두가 리뷰어가 되는 그날까지 가맹순! 아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가시죠. 예, 가시죠. 예.